연방수사당국 FBI가 퀸즈 플러싱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2곳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 대출을 둘러싼 대규모 사기가 캘리포니아에서 11만 건 넘게 적발되면서 LA 한인 소상공인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과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의 막대한 복지 수급 혜택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가운데 오히려 이민자들의 세수가 미국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역채용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뉴욕지구 호남향후회가 제25대 회장으로 김동호 회장이 공식 취임하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연방당국이 퀸즈 플러싱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사전에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단속 배경과 수사 범위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욕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는 뉴욕주 보건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지난 6일 오전 퀸즈 플러싱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2곳을 사전 통보 없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은 37에비뉴 선상의 해피라이프 데이케어와 157 스트리트 선상의 소망 데이케어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8시 사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두 센터의 회원 정보와 재무 자료 등이 저장된 사무실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으며 압수수색은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속 당시 해피라이프 데이케어 센터 내부에는 70명에서 80명가량의 한인 노인들이 출석한 상태였고 회원들은 신분증 검사와 현금 수령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망 데이케어의 경우 조식 시간에 맞춰 센터를 찾은 회원들이 단속반의 출입 통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인근 한인 식당 등에서 센터 측 제공해 아침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케어 업계에 따르면 두 센터의 소유주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같은 사람이라는 소문과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피라이프 데이케어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한인 이모 사장은 단속 당일인 6일 오전 예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망 데이케어의 한 직원은 6일 오전 FBI 요원들이 센터에 출동한 것은 맞다며 센터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요원들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직원은 또 단속 당시 회원들은 센터 내부에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고 해피라이프와 소망 데이케어의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라는 일부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문은 이번 단속이 최근 미네소타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메디케이드 관련 복지 지원금 부당수급 사기 단속과 맞물리면서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과 연관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뉴욕 지역 어덜트 데이케어 전반에 대한 추가 점검이나 수사로 이어질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팬데믹 기간 집행된 연방중소기업청 SBA 대출을 둘러싼 대규모 사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11만 건이 넘는 사기 의혹이 적발되면서 LA 한인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팬데믹 당시에 집행된 SBA 대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LA 한국일보에 따르면 연방중소기업청 SB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집행된 SBA 대출 가운데 11만 건이 넘는 사기 의혹을 적발하고 최대 90억 달러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와 경제재난 피해 대출 EDA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허위 직원수 신고와 매출 과장, 유령회사 설립, 중복 대출 등이 주요 사기 유형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팬데믹 당시 신속한 자금 집행을 이유로 대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일부 한인 업주들이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대출 서류를 맡겼다. 의도치 않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인금융권과 회계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일부 브로커들이 실제 직원 수보다 부풀려 신청하거나 세금 신고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수치를 기재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업주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 조사 과정에서 설명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SBA는 사기 의혹 차입자들을 정지, 서스펜션 상태로 분류해 신규 SBA 대출과 재난대출, 연방정부 계약 프로그램 참여를 전면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지역에서 향후 자금 조달을 계획하던 사업체들이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A 대출 비중이 높은 한인은행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과거 PPP와 EDL 대출 자료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고객들에게 관련 서류 보관 여부와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사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규모 정밀 검증 국면에 들어간 것은 분명하다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비시민권자 SBA 대출 전면 배제 정책까지 겹치면서 LA 한인 소상공인을 비롯해 한인 사회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의 초점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사기에 맞춰져 있지만 조사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선의 업주들까지 행정적인 부담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과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법안과 이민자 납세 정보 공유 시도에 대해 연방법원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선거가 조작되고 도둑맞고 있다며 유권자 신원 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투표 당일에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저소득층과 소수계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키는 등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 선거관리 시스템과 주별 선거 데이터 연계가 필요해 기술 및 행정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장기적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방센서스국이 2030년 인구조사를 대비한 사전조사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민자 단체들은 시민권 질문이 포함될 경우 조사 참여를 꺼리는 가구가 늘어 인구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연방하원 의석 배분과 선거인단 산정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데이터로 기반한 교육, 복지, 의료 등 연방 지원 프로그램 배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세청 IRS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공유하려던 시도는 연방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타라니 판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납세자 거주지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모든 정보 공유를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정보 역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들의 세금 신고를 위축시키고 합법 체류자나 시민권자가 오인 단속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산됐던 센서스 시민권 질문 도입 시도가 다시 추진되고 선거제도와 이민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대선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 이민자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 없이 복지 혜택만 챙기고 떠난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가운데 이민자들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분석을 통해 합법 이민자 전체의 장기적인 세금 기여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K2 연구소가 발표한 30년 장기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이민자들은 복지 혜택으로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며 미국 재정에 순기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 성향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K2 연구소는 지난 30년간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이 창출한 누적 재정 흑자를 2024년 기준 약 14조 5천억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국가 부채이자 절감 효과 약 3조 9천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시민보다 1인당 복지 혜택을 약 24% 덜 이용했으며 비시민권자, 즉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집단의 경우 복지 이용률이 미국 태생 시민보다 53%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민자들의 복지 이용이 경제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이번 연구는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 경제에 순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K2 연구소의 연구가 모든 이민자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데 비해 조세정책연구소는 불법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연방, 주, 지방세로 약 967억 달러를 납부했으며 이 중 일리노이주에서만 약 15억 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복지 지원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불법 체류 성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해당 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5억 4,700만 달러의 예산 초과를 기록하자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해 여름 고령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상에 대해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 소속 트래비스 위버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조차 무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한 복지 먹튀 논란이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의 경제적 기여와 노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합법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를 구분해 정확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직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역채용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생활비 상승으로 재정적인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구직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직 시장에서 기존 채용 관행과는 정반대의 구조인 역채용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채용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인재를 추천받았지만 최근에는 구직자가 돈을 내고 기업과 연결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역채용 플랫폼에 가입한 한 구직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채용 임원을 소개받았고 여러 차례 면접 끝에 취업에 성공한 뒤 첫 월급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는 기존 채용 시스템에서는 수많은 지원자 속에 묻히기 쉬웠지만 역채용 방식이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역채용 플랫폼은 하루 신규 가입자가 급증했으며 고가의 맞춤형 업체들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비용을 받고 구직자를 대신해 대량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내 사무직 취업난이 심화된 현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9인 규모를 넘어섰고 평균 구직 기간은 약 6개월로 집계됐습니다. 대형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숙련 인력까지 구직 시장에 유입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채용이 취업난 속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구직자일수록 공격적인 마케팅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윤리적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실제 취업 성공률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생활비 위기와도 맞물려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토커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성인 5,000명 중 약 절반이 렌트비와 공과금 등 기본 생활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0%는 미국이 이미 생활비 위기에 접어들었다고 인식했으며 80%는 지난해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73%는 생계 유지를 위해 세금 환급금이 과거보다 훨씬 절실하다고 답했으며 환급금을 여가나 소비 등 여유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유로 이사를 경험한 응답자도 전체의 38%에 달했습니다. 생활비 위기와 고용 불안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돈을 내야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구직 환경이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뉴욕지구 호남향후회 제25대 회장으로 김동호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향후회는 2026년 호남인의 밤 행사를 열고 제24대와 제25대 회장 이취임식과 장학금 수여식을 함께 진행하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동호 신임 회장은 취임과 함께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하며 뉴욕 지역의 호남 공동체의 결속과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렁찬 박수와 환호 속에 대뉴욕지구 호남향후의 새 출발을 알리는 깃발이 힘차게 흔들립니다. 지난 7일 퀸즈 플러싱 드모스 연회장에서 열린 2026 호남인의 밤 행사에서는 제24대와 제25대 회장 이취임식이 함께 진행됐고 김동호 신임 회장이 제25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동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5대의 주요 과제로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향후에 고국 호남을 잇는 가교 역할 담당, 차세대와 장학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향후회입니다. 뉴욕, 뉴저지 동포사회의 현안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주 땅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알리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는 호남인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국과 호남을 잇는 가교 역할입니다. 뉴욕과 호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차세대와 장학 사업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이 미국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대 회장님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장학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호 회장은 또 회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더욱 소통하고 경청해 함께 행동하는 향후회로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향후회는 회원 자녀 12명에게 각각 $1,000씩 총 $12,000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차세대를 향한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행사에는 고국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뉴욕지구 호남향후회가 미주 호남사회를 하나로 잇는 구심점이라며 해외 동포들과의 연대를 통해 더욱 자랑스러운 전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향후 회원들의 변함없는 고향사랑이 전남 발전의 힘이라며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혼합 대도약을 위해 해외 향후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역시 대뉴욕지구 호남향후회가 세계 속에서 호남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계승하는 데 있어 향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자리한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은 대뉴욕지구 호남향후회가 연대와 나눔으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뉴욕 한인회와 손잡고 한인사회의 화합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에는 이현타 퀸즈 한인회장을 비롯해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향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임 24대 임원진에 대한 감사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유시연 전 회장은 송동신, 조창덕, 김창률, 김근영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고 김동호 신임 회장은 유시연 전임 회장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다문화 행사에 일본 우길기가 전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다문화의 밤 행사에 일본 우길기가 걸렸고 일본 한국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는 지난 5일 열렸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의상과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길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합니다.
서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지의 학교 행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 파크에서 새벽 시간대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한인 식당 두 곳이 영업을 중단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펠팍타운 정부에 따르면 8일 새벽 2시쯤 펠팍 337 브로드웨이 비니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혹한과 강풍 속에서 빠르게 번졌고 2층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주민 15명이 서둘러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주민들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거주지를 잃어 현재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 1층에는 한인 식당 두 곳이 입주해 있었으며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들의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영하의 기온으로 소방용수가 얼어붙는 등 악조건 속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택시 기사를 사칭한 불법 호객 행위가 잇따르자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단속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항만청은 최근 공항에 도착하는 승객들에게 접근해 택시 기사인 것처럼 속인 뒤 차량에 태우고 도착 후에 수백 달러의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케냐에서 방문한 한 부부는 맨해튼 호텔까지 이동한 뒤 $800를 요구받았고 차 문을 잠근 채 요금 지불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법 택시 기사들은 관광객은 물론 운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은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택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택시 호객 행위는 최대 $3,000 벌금과 90일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난해 JFK 공항에서만 2,400건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